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다양한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는데요. 상승률 상위순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유독 개원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개종건설하고 대주산업이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이제 경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에 이게 방금 나온 뉴스예요. 용산 집무실을 먼저 쓰고 청와대에 쓰고 세종이 종착지라고 말을 했는데 세종까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청와대를 보수해서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세종시에 관련해서 이재명 그 경선 후보가 이제 어,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세종시 발언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상한가 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 음봉이 매집봉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어때요? 이 하락 흐름이 나온 거래량보다 소폭의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주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다만 투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세력도 주마주마하면서 작전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경고 딱지가 붙인 거는 근강에서 니네 관리하겠다, 철저하게 작전하지 마라, 약간 그런 제스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뭔가 내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현재 내용이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런 그 이재명 그 경선 후보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역으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재수가 없으면.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차트 베이스만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차트 베이스 냉정해 봤을 땐 그렇게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대주산업도 이렇게 한번 장대봉 맞추고 갭을 메꿨죠. 메꾼 다음에 이렇게 다음날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친 부분이 아마 전일에 잡은 삼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은 불안불안한 게 있어서 왜냐면 2개월도 채 안 남았거든요. 대선일이. 그러니까 2년, 막 1년,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면 밀렸을 때는 매수하죠. 왜냐면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하루하루가 지뢰밭입니다 정말. 정치 테마주 잡기에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매일 정치 테마주만 올라가요. 정책주들만 매일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금일 개원 관련주도 나왔고, 그러면 의료 AI 관련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럼 반도체 AI, 프리오사 AI 관련주 종목도 에스페릭스 같은 종목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포바이포하고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와요. 그 외에 보시면 이제 경남스테인, 한국선제 같은 경우 홍준표 관련주 인맥주입니다.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준표 관련주만 수급이 계속 들어오진 않을 거다. 음, 이건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선제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수급이 들어왔고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세우글로벌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종목 하면 수급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세우글로벌이 거래량 실어가지고 들어와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도 다음 주엔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저는 홍준표 관련주하고 김문수 관련주가 좀 유사해요.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세원물산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이 종목도 한 방은 나와야 됩니다. 평화산업이나 평화홀딩스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홍준표 관련주 갔으니까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김문수 관련주들이 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이 8인에서 4인 체제로 이제 줄어들거든요. 4강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4명이 탈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한 이틀 정도 내다 본다면 새우물산 같은 종목은 한 방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김문수 관련주예요, 샘물서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만 들어온다는 건 좀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나와이비가 확실히 수급 들어왔어요. 제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퓨리오사 AI 관련주 중에서 이제 나와이비도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나올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왔으면 추가 시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으로서는 밀렸죠. 밀렸습니다. 4% 정도 밀렸는데 딱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밀리다가 또 밑꼬리 단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또 넘기는 흐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매도하시는 건 맞죠. 퓨리오사 AI 관련주 보면 4x4하고 엑스페이스 보면 무섭잖아요. 너무 크게 올라가서.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도 이젠 더 이상 크게 갈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나와이비는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와이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추가 시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매도하시고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 말고도 온쿠크로스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금일은 또 난리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STO 관련주 핑거 같은 종목들도 핑거나 갤럭시 SM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뭐 핑거는 시간으로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핑거는 계속 뭐 강조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끝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얍전 고점 돌파는 넘기겠다. 왜냐면 이게 또 지역 화폐랑도 연동돼서 수급이 들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STO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랑 관련해서도 나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코콩 같은 경우도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핑거만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상을 한다. 왜냐면 대량 거래량이 다 매수잖아요. 보면 굉장히 좀 잘 매집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좀 흔들다가 수급이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 치면 다음 주에 이제 신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급의 예상대로 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메딕스는 여전히 좀 찌그러져서 나왔는데 다시 5일선 무너졌다 5일선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21선까지 먹어주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밋밋한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류 AI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일 8%까지 갔는데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상한가 한 방 좀 내주시 제발. 왜냐면 앞전에 상한가 이렇게 한 번 치고 또 거의 뭐 20% 이상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대장관에 실려서. 그러니까 밀리면서 거래량이 밋밋하단 말이에요. 계속 밋밋한 형태 유지하는데 이제 한번 거래량이 세게 터질 때가 됐거든요. 터지면 이 종목은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상한가 아니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장단 한 방 내지 두 방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앞전 고점 돌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밀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꽤 바닥 대비는 많이 갔어요. 근데 전 여전히 홀딩 관점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즈메드텍도 의료기기 관련주죠. 이 종목도 역시 수급이 갭으로 들어왔는데 좀 강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도 역시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좀 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 중에 오브젠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후에 거의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금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매도하시는 게 맞죠. 적당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슐트웨어는 이렇게 좀 밑꼬리 달면서 또 5일선을 항상 말씀드리면 5일선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거래량이 밋밋하죠. 밋밋하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 주라도 5일선 다시 돌파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저번에 이젠 전날에 오픈노라고 그다음에 데이원 컴퍼니를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재미를 봤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족족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형 컴퍼니는 지금도 좋아요, 모양이. 다만 한번 다음 주에 이제 원래 한번 음봉을 한번 미끄러져주고 장중에 한번 미끄러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꼬리 단 형태로 아마 장대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미끄러진 모양이 나와줄 때 공략을 해보셔라.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젠 시초가에는 맥점이긴 해요. 그래서 오픈들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밀렸을 때 살짝 밀렸을 때 매수 1차적인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지나가면서 수익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양 좋아졌어요. 저점 높아지고 지금 뭐 21선 좀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5일선 못 먹은 게 조금 흠이긴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음봉으로 모양 만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5일선 내려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일선 먹어줄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즘 저점을 의도적으로 깨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이쁘게 만들면 더 불안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서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 금일 같은 경우는 메가MD가 대장주였죠. 메가MD가 대장주였고요.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메가임대 장중에는 뭐 한 3, 4%까지도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마지막 1%로 끝났고 그러면 아이비기명도 5일선 먹어줬죠. 이게 쉽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저점을 다 높이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들은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대성창투도 그렇고 뭐 모양이 그냥 죽을 모양이 아니에요. 한번 고점 죽더라도 한번 고점 돌파 나오고 죽는 모양이어가지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오픈롤을 하고 오픈을 만약에 바닥에 잡으셨으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흔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앞전 고점 돌파 신고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대원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매수하셨으면 신고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세요. 그냥 장중에 변동은 그냥 무시하시고 왜냐면 일자리 관련주는 여야 할 거 없이 공통 정책주예요. 그래서 크게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인물주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선 이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이슈화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일은 제가 종목을 좀 관심 종목을 좀 들고 와봤는데 최근에 정책주들이 순환을 많이 해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미스터블루 전일 같은 경우 미스터블루가 상치고 어마무시하게 또 추가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웹툰 드라마 뭐 컨텐츠 육성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죠. 1차적으로 아 맞다 사만 네트워스 설명 안 됐네. 사만 네트워스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만 네트워스하고 유도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가 시세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끌고 가세요. 오일선 이쁘게 타고 있고 끌고 가셔서 상방을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웹툰 관련주만 지금 수급 들어왔고 지금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말이 좀 벗어났는데 일단 정책주를 보면 웹툰 드라마 뭐 컨텐츠 관련주들 그러면 일자리 관련주들 AI와 AI 의료 AI 관련주들 그럼 기후 산업 관련주들 세종시와 이제 개연 관련주들 STU 관련주들 그럼 유아용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온 수급이 덜 나온 섹터들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 주도주들이 계속 이제 정책주 위주로 이제 주도를 하죠. 지수는 뭐 상승이 나오지만 정상적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그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일 추천주로 기후산업 육성정책 관련된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공통정책주예요.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탄소 배출이 대표적이죠. 그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CCUS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 포집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에 포함이 돼요. 핵심이에요. CCUS 기술 중에 핵심이 탄소 포집인데
탄소 포집은 발전소나 공장 같은 곳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이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에어레인, 그다음에 그린 케미컬,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그다음에 캠토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전문가들이나 뭐 이제 주식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대장주가 이제 에어레인을 인식을 많이 합니다. 에어레인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에어레인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밀리면 맥점이긴 해요. 이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초반이면 한 5% 정도 더 밀려야 되네. 만약에 뭐 간다. 근데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에어레인을 꼭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에어레인도 시총이 1,700억. 그다음에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1,700억대입니다. 그 외에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1172억.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저는 좀 별로인 게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시총 얘는 크죠. 2200억. 그렇지만 매물벽을 다 넘기고 가고 있죠.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에코바이오를 전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밀렸을 때마다 모아나가셔라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종목은 622억입니다. 시총이 제일 적어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매매한다고 한다면 3인방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한가 친 종목 최근에 뭐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상한가 쳤었죠.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 이렇게 상한가 치고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시총이 적은 종목들이 가볍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에코바이오를 우선으로 봅니다. 1순위로는 에코바이오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주들은 뭐 인류 AI 관련주나 뭐 세종시 뭐 개원 관련주나 뭐 웹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STO도 이제 거의 뭐 끝물이고 유아용품도 가닥에 그 상승이 나온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아가방 펌퍼이나 뭐 꾼비 뭐 이런 종목도 여전히 추가 수급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알려드리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일자리하고 기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에코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일 이제 이재명 경선 대표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말고 좀 중복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여러 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고르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방산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명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어요. 사면은 그 현대차와 대표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 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로 이제 그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에 넣는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조선 로봇, 그다음에 드론, 항공같이 이런 드론, 그다음 방산까지 다양한 공급망을 어, 공급망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어,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산주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시총은 뭐 4천억대이긴 하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로봇 관련주도 이제 그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최근에는 뭐 방위산업 테마에서 이제 대장주로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인체 호플런을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기사도 뜨면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는 이 종목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 근래 상한가를 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오다가 요 근래 이제 11월 때부터 상한가를 치는 모습, 계속 변동성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쳤다가 살짝 무너뜨렸다가 이제 추가 시세 나오면서 또 음봉마인으로 잡힌 상태인데, 거래량 봤을 때 어때요? 밋밋하죠. 밋밋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때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상승이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밑꼬리 다는 형태로 장대 한봉 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좀 시세 확장이 돼야 되는 흐름이에요. 왜냐면 21선 보시면 이게 지금 21선 이후에서 지금 상한가 친 거고 61선 넘겼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그 앞전에 있는 이제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또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에 있는 대량 거래량 뭐 20% 이상 올릴 때에 비해서 절반, 아니 절반은 아니도 한 60%의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밀었잖아요. 그럼 매집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앞전에 비해서. 수폭의 거래량, 우리 앞전에 비해서 수폭의 거래량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집을 잘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악성 매물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날 또 조정 나오고 이제 다음 주 올릴 때 살짝 밀렸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신고가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 종목은 방산주뿐만 아니라 이제 노봇도 또 연동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차의 대표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차 목숨 걸었어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로봇도 이제 뭐 산업화 로봇이나 뭐 의류 로봇이나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급망을 또 어, 공급망을 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로봇 관련주가 수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면도 들어올 테고, 방산주가 수급이 들어와도 아까 보셨죠? 대장주로 수급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로서도 괜찮고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그 대전 국방 과학 연구소를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1차적으로 반응했던 게 사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왜냐면 갈 만한 게 없거든요, 많이. 의료 AI도 갈 만큼 다 갔고, 뭐 안 간 종목이 뭐 수급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갈 만큼 다 갔단 말이죠. 지금 뭐 세종시 관련된 종목도 지금 뭐 사실 악재가 나왔고, 내용상. 왜냐면 이재명 이제 경선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머리 아플 겁니다, 사실. 세종시를 안 간대잖아. 맨 마지막 최종지로는 갈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용산시에 이제는 집무했다가 청와대 보수가 끝나면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개헌 관련주도 어찌 보면 나가리가 된 거고, 거의. 그렇다면 일자리 관련주가 남았는데, 일자리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 한 방 나오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가긴 갈 테지만 앞전 고점 돌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전일 추천드린 이유가 어차피 갈 테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조정이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손해볼 가격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지만, 확실하게 이제 맥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번 또 밀릴 수는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이제 방산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뭐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에코바이오가 있는데, 에어레인이 사실 대표적인 대장주이긴 해요. 그래서 에어레인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살짝 한 번 더 밀릴 것 같아요. 한 4, 5% 정도 밀렸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은 거고, 바로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에코바이오 쪽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에코바이오는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얘네들이 상한가 쳤으니까 탄소 그 포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한 방 더 수급이 들어올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에선 사면을 보셔라. 사면은 또 노봇 관련주랑 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